차라리 내 집 사서 편하게 살자. 집 사자 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부동산 성공 투자 레시피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 방송 시작하자마자 1:1 개별 상담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워낙에 인기가 많이 있는 강연이기 때문에 선착순 10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요즘에 1:1 개별 상담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1:1 개별 상담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춰서 뭐 투자 자금이라든지 투자 성향에 따라서 맞춤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항상 투자라는 거는 돈이 금액이 작다 그래서 뭐 나는 투자하기 어려워, 돈이 많다고 그래서 투자를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그 천차만별이거든요. 네. 금액이. 그러면은 거기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는 투자. 그러니까 내가 있는 금액을 최대한 활용해서 가는, 대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있는 금액을 불려가는, 그러니까 이 쌈짓돈을 갖다가 점점 이 크게 불려가는 네. 이런 투자 전략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물론 있는 분들은 얼마든지 선택의 폭이 넓거든요. 넓으니까 더 이 선택의 폭을 좀 넓게 가져갈 수 있지만 정말 작은 금액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 선택의 폭이 작잖아요. 작아도 할 것은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투자할 것은.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정말 해보고 싶다, 이번에 한번 결정을 해보고 싶다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무리한 투자보다는 확실한 투자처에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1 개별 상담 꼭 도움 받아보시고요. 저희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그게 상계주공 네. 2단지나 어느 단지가 좋을지 네. 궁금해서요. 그리고 무지개 아파트 그거 매도 시점하고 상계주공은 매수 시점하고 좀 알고 싶거든요. 네, 무지개 아파트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디에 있는 네. 무지개 아파트죠? 그쪽에 중계동이요. 상계동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매도 시점이 중계동이요? 예. 네, 중계동에 있는 무지개 아파트 매도 시점이 궁금하시고 또 상계주공 2단지나 또 다른 단지들 중에서 매수하고 싶으신데 언제쯤 매수하면 좋을지 그것도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자, 일단 예. 상계주공 2단지 이거 지금 어떤 목적이에요? 저기 투자 목적이에요. 투자 목적. 예. 예, 투자 목적인데 이쪽을 특별히 보신 이유 있어요? 2단지? 여기 단지 많은데 왜 2단지를 선택하셨을까요? 방송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도 또 매수 가격이 좀 제하고 맞는 것 같고 그래서 거기를 보게 됐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요. 중랑천을 사이에 두고 이쪽은 도봉구고요. 예. 이쪽은 도봉구, 이쪽은 노원구예요. 예. 이렇게 사이에 두고 노원구인데 지금 창동역 주변에 여기 이제 GTX가 들어오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문화공연장이 들어와요. 예, 문화공연장 들어오지, GTX 들어오지. 이쪽에 창동 차량기지 여기가 일자리가 엄청나게 생겨요. 예, 일자리가 생겨요. 그러면은 제가 늘 강의를 할 때나 뭐 방송할 때도 늘상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항상 호재가 있는 지역에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호재가 있다면 호재에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전부 다 상당히 많은데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저 위쪽에 마들역 쪽에도 이제 있잖아요. 10단지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가 호재가 어디 생기는 거예요? 이쪽 차량 기지에 생기잖아요. 예. 그렇다면은 이 차량 기지랑 가까운 쪽으로 붙어야 가장 가치가 커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여기 상계주공 2단지는 이 차량 기지에서 좀 떨어져 있죠, 약간.
예, 예. 예,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이익이 크게 날 수 있는 곳은 이쪽에 3단지, 예. 여기 7단지. 그렇죠? 예. 그리고 위에 가면은 이제 10단지가 있는데 요렇게 여기 바로 이 일자리랑 붙어 있는 쪽이 가치가 커요. 근데 제가 보기는 아마 예. 이 3단지나 이 뭐 7단지나 이런 데들 여기 3단지가 아마 같은 평형대에 비하면 한 1억 정도가 더 비쌀 거예요. 매매가가. 예, 그래서 아마 투자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예.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계동에서 가장 핵심은 이 마들역 쪽도 있고 노원역 쪽도 있지만 이 노원역 쪽이 사실은 여기가 주 상권이에요. 예. 백화점도 있고요. 예, 예. 이거는 나중에 이쪽이 개발이 되더라도 똑같거든요. 예. 그러면은 여기도 나쁘진 않아요. 이쪽도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여기가 최선책을 찾으려면은 3단지나 7단지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예. 차선책을 찾는다면은 여기도 2단지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액이 딱 그 정도 선이다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2단지 쪽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예. 조금 전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무리해서 이렇게 한다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위쪽 3단지나 7단지 쪽으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중계동의 그 무지개 아파트는 예. 소형 아파트잖아요. 예. 예, 무지개 아파트 이 중계동이 본래는 상계동, 중계동, 하계동 해가지고 이 중계동이 제일 그 학원가들이 있고 해서 그쪽이 집값이 그래도 제일 비쌌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단언하건대 여기가 개발이 되면은 아마 상계동이 더 가장 이제 비싼 지역으로 위치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예. 네, 그러면 중계동 무지개 아파트는 전체 시장이 움직일 때 조금 그냥 따라 오르는 거지 사실은 크게 그쪽이 오르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져요. 아, 예. 그리고 거기 상계주공은 매수 시점은 어느? 매수 시점은 아마 그런데- 선거가 지나잖아요. 예. 이 선거가 지나면 시장은 조금 움직일 거예요, 다시. 예.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 내에 구입을 하신다고 마음 먹으면은 항상 저는 저점 지금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시기가 가장 바닥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그쪽에 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상계 주공을 좀 보고 계셨는데요. 그래도 호재랑 가까운 곳이 제일 좋겠죠. 3단지나 7단지 쪽 매수 고민을 조금 더 해보시고요. 매수 타이밍도 잡아드렸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점 생기신다면 1:1 개별 상담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에 여기 노원구 문의가 참 많이 옵니다. 최근 1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 추이를 보면은 강남권은 하락한 반면에 여기 노도강 부분은 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뭐 금융 위기 때랑 닮았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면 좋을까요? 금융 때랑 닮긴 닮았죠. 왜 그러냐면은 금융 위기 때랑 닮은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그 참여정부 때랑 좀 닮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예, 금융 위기는 지금 뭐 어쨌든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경제가 침체하고 하니까 네.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자꾸 빗대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부동산은 보면은 오히려 참여정부 시절하고 좀 비슷하다. 왜냐하면 그때 종부세 기준 6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6억 때문에 종부세를 내야 되니까 6억 이하짜리로 많이 몰렸죠. 네, 네. 그래서 서울이 규제를 묶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이제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가서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이 그쪽이 막 강남이라는데 다 안 좋은데 거기가 그냥 가격이 많이 올랐죠. 네네. 예, 그랬던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저는 지금은 이제 9억 특히 이제 6억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뭐 규제들이 다 있거든요. 6억, 9억, 15억 이렇게 이제 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최고가 아파트, 고가 아파트, 그다음에 이제 저가 아파트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제 6억 이하짜리들은 조금 더 혜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강북에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도강 쪽이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 1분기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도강이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도 조금 짚어봤습니다. 02-6676-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연결되지 않더라도 답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갑습니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다름이 아니고요.
거주 목적으로 안양 관악 성원을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산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네. 별로 집이 딴 데로 그냥 가고 싶어서 아, 네네. 예, 매도를 언제를 해야 되나. 아, 네, 알겠습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어요? 한 지금 2달 정도 된 것 같은데. 2달 정도 되셨고요. 예, 예, 여기 예. 그럼 매도하시고 다른 곳 보신 데는 있으신가요? 아, 거기 바로 번개 쪽에 샛별 한양 아파트 아니면 평촌의 부영 아파트를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부터 원래.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범계 쪽에는 샛별 한양 아파트나 평촌에 있는 초원 아파트요? 네, 초원 부영. 초원 부영 아파트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 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매도 네. 고민하시는 이유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아, 제가 원래 그러니까 돈 때문에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를 그냥 한 것 같아갖고. 아, 네, 금액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먼저 여기 관악 성원 아파트 매도 시기 먼저 좀 짚어보고요. 매도를 해야 네네. 될지 말아야 될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그 이 부동산이 그 뭐 이렇게 물건 사듯이 그냥 이렇게 또 금세 샀다 팔았다 매도했다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네. 그 투자 처음 해보시는 거 아니죠? 네네. 예. 그런데 그 부동산이라는 거는 사실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뭔가 고려를 하고 네. 열심히 저지간 잘 찾고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잘못됐다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보세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안양의 중심은 이 번개역이거든요. 네네. 예, 번개역에 요 밑에 이제 줄줄 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평촌 쪽 학원가가 중요해요. 네. 학원가가 그래서 학원가가 있는 쪽 여기 성경 1단지, 2단지 여기 2단지 해서 요쪽 학원가에 있는 쪽이 지금 이제 안양의 이제 가장 중심 지역이에요. 물론 이제 저쪽에 인덕원이라는 곳이 있지만 그쪽이고 실제로 여기가 중심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위쪽에 있는 관악부영은 중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지하철이 조금 멀어요. 이 번개역까지 역세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정말 드리고 싶어요. 지금 방송을 보시는 모든 시청자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일단은 여기가 중심 지역이라면 그리고 여기 있다면 역하고 가까운 쪽에서 좀 제발 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하고 가까운 쪽. 역하고 멀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오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네네. 예, 이거는 재건축 결국은 뭔가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를 지려고 궁리를 해봐야 될 텐데 여기 관악타운 아파트라고 옆에 있는데 여기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여기는 2종이거든요. 2종 관악부영은. 네네. 예, 관악부영 2종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건축할 때 사업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재건축이 조금 힘든 아파트예요. 네네. 앞으로. 예, 그래서 저는 물론 이게 나중에 뭐 종상향을 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사실은 종상향이라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도를 투자의 관점이라면 매도를 하는 게 맞고 매도를 하고 이 번개역 쪽으로 들어와서 이쪽 역세권 쪽으로 뭔가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자꾸 지하철 멀리 떨어진 데 있게 되면요. 지금은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집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오를 때 지하철역 근처에 붙어 있는 거하고 떨어져 있는 거하고는 상당히 큰 차이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주변 지역 쪽으로 좀 이렇게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평촌 부영 있는데 거기는 샛별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낫겠어요? 샛별이요? 예. 평촌 부영이 어디에 있어요? 평촌역 바로 그 뭐, 한림대 옆에 붙은 거요. 예. 평촌역 쪽보다요. 네네. 이쪽으로 오래니까 번개역 쪽으로. 번개 쪽으로요? 예, 번개역 쪽으로. 번개가 여기가 중심이에요. 예. 그리고 앞으로도 가격이 오르면 이쪽이 훨씬 더 많이 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나 재건축하는 아파트 중에서 여기 성경 1단지도 있고 2단지도 있어요. 예. 지금 이것들 다 리모델링이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면은 여기 우성 5단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운 라인에서 찾아야
내 투자 가치가 커진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한번 발품 팔아보시고요. 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투자까지 고려를 조금 하신다면 범개역 주변으로 발품을 팔아보시고요. 결정 내리시기 전에 저희한테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안양 같은 경우는 뭐 월판선이라고 해서 이 호재를 보고 좀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월판선이 개통 가치가 어느 정도 되고 수혜를 받는 곳이 어디가 될지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예, 이게 뭐 시흥시청에서 이제 저쪽 결국은 나중에 이제 판교까지 서판교까지 가는 거래서 서판교가 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노선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의미는 분명히 있는 노선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왕이면은 서울로 연결이 됐더라면 네. 뭐 욕심 같아서는 더 그 영향이 컸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거는 일반 경전차라고는 다르게 네. 그래도 가치가 꽤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치를 받을 수 있는 수혜 지역들이 어느 정도가 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가 호재를 찾아서 뭔가 투자를 한다는 의미는 지하철이 이제 그 생길 곳들을 좀 찾아서 네. 그건 뭐 네이버에 보면 다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네. 예, 지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지하철이 들어올 만한 그 주변을 잘 살펴서 투자를 해야지 이익의 크기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판선에 관심이 있어서 투자를 조금 해볼까 고민을 해보신 분들 역세권 주변으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02-6676에 0200번으로 여러분들 부동산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나요? 예. 그 마포구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25평을 지금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네. 이제 과거보다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고 2000년에 지은 거라 오래됐는데 네. 이곳으로 들어가도 될지 아니면 2억 정도 보태서 주변에 좀 더 새 아파트로 가야 될지 한번 문의 좀 드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몇 평대 혹시 보셨다고 하셨죠? 25평입니다. 25평대요. 알겠습니다.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그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 25평대를 투자 겸 거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좀 오래됐기도 하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2억 정도 더 보태서 새 아파트로 가야 될까 고민 중이신데 소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것을 혹시 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용산이랑도 가깝고 공덕역하고도 이제 가까워서 역세권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는 제대로 보신 것 같아요. 여기는 공덕역하고 초역세권이잖아요. 네네. 예, 공덕역은 뭐 경의중앙선부터 공항철도, 공덕역 5호선, 뭐 여기 지하철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그리고 여기 또 신안산선도 들어오거든요. 네네. 예, 신안산선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노선이 많이 들어오는 아주 그 역세권 중에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공덕역은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가치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이 아파트는 2000년인가 져서 사실은 뭐 재건축하고 좀 무관한 아파트고요. 오히려 여기 보면은 뭐 3차, 2차 이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조금 언덕인데 이쪽은 위쪽으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가격도 더 비싸죠. 이제 아무래도 새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제일 먼저 졌지만 입지가 오히려 가장 좋아요. 좋고 이 아파트가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은 못 하더라도 이게 나중에 리모델링은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예요.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아파트예요. 좀 오래되긴 한 2000년대 졌으니까 오래되긴 됐지만 그래서 가치가 여기는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재건축을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것도 리모델링이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은 그냥 투자를 여기다 편안하게 하시면은 아마 거주도 하면서 또 내 집값의 가치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면은 이 대흥역에서 이 도로변에 이 공덕역까지 이쪽에 그 강남의 학원들 있죠. 학원 분교. 네. 학원 분교들이 지금 하나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학원 분교들 계속 들어오게 되면 뭐 강남 같이 대치동 같이 되는 거 혹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런 것들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죠. 아파트 단지가 많이 생기고 하니까 학원가도 많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여기는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가치가 있어요. 이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좀 더 새 집으로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도 싶어서요. 그 투자금은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2억 정도 생각하고. 2억 정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그걸 갖다가 합쳐서 뭐 이렇게 내가 투자의 목적으로 하지만 2억을 가지고 보태서 딴 데다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워낙 입지가 괜찮으니까요. 입지도 괜찮고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예요. 점점 더. 그렇기 때문에 단지 좀 오래되고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또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재건축이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 추가 부담금 많이 내도 오히려 이익이 더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건축보다는 현실적으로 리모델링 쪽으로는 100% 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이런 상당히 입지 좋은 건 놔두고 2억을 갖다가 따로 딴 쪽으로 이렇게 재테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2억을 투자할 곳이 있을까요? 2억은 아파트는 못 하잖아요. 아파트들 지금 다 올랐으니까. 그렇죠. 예, 시간이 지금 걸리더라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변화가 이렇게 좀 크게 좀 생길 수 있는 서울의 그런 지역이 어딜까요? 용산이나 뭐 마곡 같은 곳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용산도 변화가 크게 생길 곳이고요. 마곡도 변화가 지금 크게 생기고 있는 곳이죠. 그럼 네. 둘 중에 우리가 변화가 이미 생기고 있는 데는 가격이 지금 반영이 돼서 올랐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아직까지 어떤 변화가 지금 생기지 않고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지역은 용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산 쪽으로 한번 방향을 바꿔서 이쪽으로 투자를 좀 포인트를 맞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용산도 넓은데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용산도 그렇죠. 용산도 상당히 넓은데 이것만 좀 기억하세요. 용산은 전체 면적 중에서 아파트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아요. 그러면은 우리 한남 뉴타운 같은 데도 옛날에 지금 같이 뭐 12억 이상 넘어갔겠어요. 빌라가 방두 개짜리 빌라가 그전엔 쌌거든요. 그러면은 용산에서 이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오고 했을 때 바로 호재를 받는 지역들 그리고 이 낙후되어 있는 빌라 밀집 지역들이 어딘지 한번 발품을 일단 팔아보세요. 일단 팔아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 이쪽에 투자를 정말 해야 되겠구나 확신이 들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은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투자처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공덕 삼성 레미안 1차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마지막에 질문을 주셨던 여유자금 같은 경우에는 용산 쪽으로 발품을 조금 더 팔아보시고요. 1:1 개별 상담을 신청을 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과 똑같은 번호니까요. 02-6676-0200번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로도 여러분들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문자로도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샵 8181로 보내준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 동춘동의 연수타운인데요. 134제곱미터 현재 4년째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 매도할지 보유할지 문의하셨는데요. 자, 매도와 보유 중에서 고민 중이십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여기가 사실 이쪽 주변이 다 이게 좀 큰 평형대예요. 이 아파트 이제 그 큰 평형대, 이 대형 평형이라고 하죠. 중대형으로 구성이 된 평형대인데요. 지금 여기가 사실은 특별한 뭐가 없어요. 특별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요소가 주변에 뭔가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주변에 호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호재가 없고 이 아파트는요. 이게 큰 평대로 돼 있어서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은 재건축을 할 시점이 오면은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요. 예, 사업성은 상당히 좋아서 하지만 이게 언제 재건축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그냥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다른 쪽으로 뭔가 좀 빨리 뭔가 진행이 되고 호재가 있는 쪽으로 좀 방향을 갈아타시길 하시는 게 맞지 여기에 계속 있어도 이 아파트는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갈아타기를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변동 여력이 조금 적고요. 또 재건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한 곳, 조금 더 빠른 곳으로 갈아타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개별 상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 문자 보도록 할게요. 원룸 오피스텔에 소액 투자하고 싶습니다. 서울 어디에 해야 오를까요? 보내주셨는데요. 오피스텔 투자를 하시는데 뭔가 차이까지 좀 기대하는 느낌입니다. 자, 소장님 어디에 하는 게 좋을까요? 자, 오피스텔을 투자하려고 지금 하시는 건데요. 오피스텔은요.
한마디로 우리가 틈새 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틈새 시장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오피스텔은 월세만 받는 것이 시세 차익을 내기는 어렵다. 이게 이제 정설로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또 이 시세 차익이 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일자리가 앞으로 많이 생길 곳이에요. 일자리가 많이 또 일자리가 현재 있는 곳, 현재 일자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가 있는 곳. 그 대신 일자리는 질이는 어떻게 돼요? 양질이어야 돼. 양질. 그러니까 월급을 높게 받는 일자리가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런 지역들 그리고 또 하나 학군 수요가 강한 지역 이런 지역들은 오피스텔에 투자를 해도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고 원룸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원룸이 아니고 지금 현재 트렌드는 1.5룸이에요. 1.5룸. 일본도 그렇고 일본도 예전에 원룸으로 졌지만 지금은 1.5룸으로 짓습니다. 그러니까 1.5룸 쪽 그리고 이런 지역은 결국은 강남권이라든지 이런 지역이 가장 유력하겠죠. 예, 그리고 뭐 강남권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뭐 마곡이라든지 아니면 판교라든지 이렇게 일자리가 대형 일자리들이 생기는데 이런 데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룸보다는 1.5룸 그리고 강남이나 마곡, 판교 쪽으로 발품 조금 더 팔아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1:1 개별 상담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한 번 더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 개별 상담, 쌈짓돈을 목돈으로 불리는 투자 법칙이고요. 미래가치투자연구소에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4월 14일 화요일과 16일 목요일에 이뤄지게 되는데요. 저희 선착순 10분씩 각각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요. 026666-0200 번으로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 뭐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데 이틀간 걸쳐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 들을 수 있는지 조금 더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이 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그 시장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죠. 예, 네. 그래서 안 맞으면 또 어떡할까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가 얘기한 게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다 맞았어요. 시장은 올랐고 제가 예측한 대로 이번에도 똑같은 저는 예측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부동산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시장 상황들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지금 남들과 다른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먼저 가야 1등 하잖아요. 먼저 가야 달리기를 하든 뭐 걷든 간에 먼저 빨리 가야 1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5명이 가면은 5등 하는 거죠. 꼴찌하면은. 그 3명이 가면요. 꼴찌를 하더라도 3등이잖아요. 근데 100명이 가면은요. 거기서 1, 2, 3등 안에 들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남들보다 먼저 가는 그런 저희 카페의 시청자분들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아니 반발이라도 앞서가는 그런 투자자가 좀 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도 화요일 목요일 날 2번에 걸쳐서 준비를 했으니까요. 정말 투자를 생각하고 내가 또 이익을 못 냈던 분들 여태 투자해서 그런 분들은 꼭 오시면 아마 눈앞이 좀 환한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는 투자 법칙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0266-0200번으로 많은 분들 좀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저희 생방송으로 이뤄지고 있고요. 고민 해결은 무료, 상담 접수는 셀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많이들 주세요. 저희 그럼 이제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목돈이 한 3억 5천 정도가 생겨서 네. 그 염창동의 동아 3차 3차 거기 아파트를 조금 전세 끼고 사는 걸로 조금 보고 있거든요. 네. 여기 조금 전망이나 여기 매수를 하는 게 좀 어떨지 저희가 첫 구매라서 지금 첫 그걸 투자세요? 좀 물어봐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몇 평대 보고 계세요? 여기 지금 잠시만 여기 31평대 나와 있는 거예요. 31평 보고 계시고요. 네네. 네, 목돈 3억 5천이 생기셨는데 여기에 이제 투자를 결심하게 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그 가양역 쪽하고 네. 뭐 9호선 이제 급행 라인 쪽이 조금 네. 집값이 많이 괜찮다고 해서 네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좀 서울내에 투자하기에는 이쪽이 조금 적당할 것 같아서 보게 그러셨구나. 되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첫 투자라고 하시는데요. 조금 설레실 것 같아요. 목돈이 3억 5천 정도 생기셨는데 염창동에 있는 동아 3차 아파트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전세 끼고 여기 투자를 해도 앞으로 전망이 좀 괜찮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소장님, 여기 투자해도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여기 동아 3차인데요. 네. 이거 지금 한강변이 사실 여기가 보이는 아파트가 있고요. 예. 안 보이는 아파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보이는 아파트랑 안 보이는 아파트랑 몇 천만 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예, 이게 한강 조망권. 근데 몇 천만 원 차이 나는 거는 사실은 이 조망권의 가치가 엄청나게 크다 하는데 강남은 이게 한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에 따라서 몇 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아, 예, 근데 사실 상당히 작게 나는 거죠, 지금. 네네네. 자, 이 아파트는 지금 뭐 여기 보면 염창역하고 9호선 염창역하고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면 뭐가 있어요? 마곡 있잖아요. 네. 예, 마곡 있고 여기로 싹 건너가면 여기 월드컵 대교가 지금 2021년도 개통 예정이에요. 네. 예, 월드컵 대교 개통하면 마포랑 접근성이 여기가 마포니까 마포는 접근성이 엄청 좋아지죠. 네네. 이것도 상당히 호재예요, 그렇죠? 아, 네. 예, 월드컵 대교 이거 언제부터 한다고 했던 건데 이제 내년에 뭐 개통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늦어져봐야 조금 늦어지겠죠. 하지만 내년에 개통이 되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돼서 약간의 호재는 있지만 실제로 여기는 실제로 자체적인 어떤 특별한 무슨 호재는 없고요. 사실 9호선이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마곡지구의 영향을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어쨌든 네. 좀 작은 금액의 아파트니까 이걸 많이들 투자를 했어요. 갭 투자라고 해가지고. 네네. 예, 그래서 가격들이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쪽 한강변을 따라서 또 투자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가격들이 그래도 일단 올라 있거든요. 아, 네. 올라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여기다가 투자를 지금 올라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에 물론 여기 이 뭐 월드컵 대교 이런 건 있지만 이건 뭐 큰 그런 엄청난 그런 호재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호재가 있는 쪽에 붙어야 되는데 만약에 3억 5천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혹시 집이 이 근처세요? 아니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성수동 쪽에 살고 있고요. 아, 성수동 쪽에. 예, 그리고 뭐 다음 달 정도에 저희가 이제 그 화곡동 우장산 쪽으로 이사를 할 예정이에요. 아, 우장산 쪽으로. 예. 그러면은 저는 그렇게 권하죠. 이게 지역을 떠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아까 전화 상담을 했던 분이 저쪽 그 상계동 창동역 쪽에 아파트를 그쪽이 사면 어떨까 이렇게 물어본 분이 계셨거든요. 네네. 예, 그쪽이 여기보다 호재가 상당히 많아요. 거기는 아마 앞으로 거기가 개발이 진행이 되면 엄청나게 바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오히려 3억 5천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고요. 만약에 네네. 거기가 지금 아마 매물이 그런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또 광운대역이나 월계동 네. 예, 그런 쪽에 지금 내년에 역세권 개발 착공한다고 또 하지. 그렇죠. 그 GTX도 들어오지. 물론 창동도 GTX 들어오지만 예, 그런 쪽들 뭔가 변화가 생기는 그런 쪽의 아파트를 구입하시는 게 훨씬 더 이익의 크기를 놓고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더 이익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그쪽 말고 그 가양역 쪽에 저희가 그 강나루 현대 홈타운이라고 했는데 거기도 조금 뭐 호재 같은 게 그 가양역은요. 예. 가양역 쪽은 거기도 결국 9호선이잖아요. 네. 예. 그 이미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그쪽에 특별한 호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방향을 자꾸 이쪽으로만 잡지 마시고요. 네. 조금 딴 쪽으로 저렇게 좀 넓게 시야를 보시고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쪽에는 자체적인 힘이 조금은 약하기 때문에 상계동이나 월계동 또 광운대역 주변으로 발품 조금 더 팔아보시고요. 첫 투자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 개별 상담에서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고 이제 다음 전화 또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저희는 저기 분당 야탑에 있는 네. 건영 빌라요. 건영이요? 네네, 건영 빌라. 건영 빌라요? 네네. 네.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분당 야탑동에 있는 건영 빌라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네네. 네, 몇 평대 보고 계세요? 25평이요. 25평대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몇 차 보셨나요? 1차입니다. 1차 보셨고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분당에 대해서 좀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야탑동에 있는 건영빌라 1차 투자 목적으로 매수해도 괜찮을지 문의 주셨습니다. 자, 매수 전에 문의 주셨는데요. 소장님 여기 괜찮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를 보신 이유가 가격이 싸서 보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쪽이 좋아서 보신 거예요? 아, 거기가요. 약간 저층이고 예, 4층. 예, 거기다가 지분이 높더라고요. 지분 높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장기 투자로 지금 보려고요. 거의 10년 이상이나 뭐 더 이상도 되고 그래서 해서 앞으로 뭐 재건축이 된다든가 뭐 이런 호재가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네. 그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려고. 네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저는 여기는 투자를 권하지 않아요. 아, 네. 그 왜 그러냐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도 낮고 대지 지분도 높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아파트는요, 안타깝게도 일종이야, 일종 일반 주거지역.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서 이게 용적률이 낮거든요. 용적률이. 네.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종상향을 시켜서 이걸 일종을 2종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이거는 2종으로 만들어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할 거예요. 딴 데 비해서. 아, 네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매화마을 공무원 1단지나 2단지 여기가 지금 다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리모델링 추진 단지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여기도 조금씩 더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뭐 공기는 좋아, 여기가. 예. 공기는 좋고 살기는 뭐 나쁘지 않지만 실제로 학군이라든지 지하철이 멀잖아요. 네네. 예, 지하철이 멀고 그러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용적률은 이거 이 종을 갖다 상향시켜야 되는데 이거 언제 상향이 될 것이며, 네. 그러니까 방향을 조금 약간 다르게. 그러니까 이쪽이 가격이 싸지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질 거예요. 아마 지하철역 쪽으로 가면은. 네네. 예, 그러니까 싸다는 이유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거주면 괜찮은데 투자의 목적이라면. 그래서 뭔가 분당이라도 분명히 투자할 곳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려서 만약에 필요하시면 그게 나중에 지금, 예, 네. 상담을 다시 한번 지금,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다시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도 문의도 주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기보다는 다른 곳들 좀 더 발품 팔아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명쾌한 해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건축 시에는 또 뭐 1종이다, 2종이다, 3종이다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되잖아요, 소장님. 그런데 이것들 좀 모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1종이 뭐고 뭐 3종이 뭐지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유의사항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살펴봐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적률은 이제 높이 올라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고 있는 주거지역이 2종 아니면 3종이에요. 네. 2종 아니면 3종. 이제 그것도 모르고 사는 분들도 꽤 있는데 2종 아니면 3종이고 1종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2종, 3종인데 지금 국토부에서 허용하는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3종인 경우에는 300%, 2종인 경우에 250%, 1종은 200%입니다. 근데 이제 그 권한은 서울시 지자체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50%씩을 깎았어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3종이 250%, 2종이 200%, 1종이 150%예요. 그러니까 용적률이 150%면은 높게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바라는 건 종상향을 해야 되는데 네. 2종이나 뭐 3종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매수하실 때 뭐 몇 종인지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방금 드린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1대1 개별 상담 지금 또 고지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쌈짓돈을 목돈으로 불리는 투자 법칙입니다. 뭐 사실 뭐 남들에게는 소액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돈이거든요.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 투자를 조금 해볼까 고민이신 분들 1대1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1대1 개별 상담 가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한 투자처를 알려주시는 거겠죠? 그렇죠. 항상 우리는 이 부동산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리스크가 커야지, 위험성이 커야지 오히려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근데 일반인들은 리스크를 크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곳들, 잘 모르는,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선제 투자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 리스크가 없다는 거거든요. 내가 먼저 좀 싸게 들어갔을 때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그 후에 막 들어오게 되면 가격이 높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그리고 거기 주변에 호재가 있다면 가격은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도 당연한 얘기지만 예, 그런 지역들을 좀 작은 금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한 6, 7천, 6천에서 한 8천 사이에 전세 끼고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금액이 한 2억 정도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런 최고의 투자처들을 좀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점 투자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투자 자금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금별로 1:1 개별 상담이니까요. 꼭 많은 분들 신청해 보시고요. 02-6676-0200번으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정우의 부동산 카페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